안녕하세요. 글로벌 이슈 코리아입니다. 수에즈 운하의 불안정성, 가속화되는 기후, 위기 속 해빙 현상 이 세 가지 요인이 맞물리면서 북극 항로 NSR가 글로벌 해운의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동북아의 대표 항만인 부산항과 상하이항은 NSR 시대의 핵심 물류, 경쟁 무대로 떠오르고 있죠. 오늘은 이 두 항만의 기술, 인프라, 정책 관점에서 어떤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협력 가능성이 있는지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일부 NSR이 뜨는 이유 환경물류 안보 트리플 이슈. 북극 항로가 주목받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환경 변화로 인한 북극 해빙 가속화입니다. 매년 여름 북극 해빙이 진행되면서 NSR은 1에서 2개월간 선박 운항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인 로사톰의 발표에 따르면 2025년에는 북극 항로를 통과하는 선박 수가 196척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LNG 운반선은 30척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북극 항로의 상업적 가치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물류 효율성 증대입니다.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부산에서 유럽까지의 거리가 약 20% 단축되어 약 5,000km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운항시간을 최대 7일에서 10일 단축시키고 물류 비용을 15에서 20% 절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집니다. 운송시간 단축은 곧 재고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글로벌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안보 위협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가치입니다. 최근 홍해에서 발생한 후티 반군의 상선, 공격과 같은 수에즈 운하의 정치 안보 리스크는 글로벌 해운사들이 대체 항로를 모색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지속될수록 북극 항로는 더욱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2부 부산항 전략 아크틱 패스트에이션. 동북아시아의 물류 허브인 부산항은 북극 항로 시대를 맞아 적극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2025년 2월 부산항은 아크틱 시핑 루트 태스크포스를 발족하여 물류, 조선, 보험, 정책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북극 항로 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의 주요 공약에도 포함되었던 부산 아틱 게이트웨이 전략은 부산항을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북극 항로의 핵심 관문으로 전환하려는 야심찬 구상입니다. 이는 부산항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물류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조선업 측면에서는 한국이 해빙에 특화된 아크 7급 얼음 선박, 건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북극 물동량이 확대될수록 이러한 특수 선박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며 이는 한국 조선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물류 측면에서도 부산항은 연간 2,100만 TU에 달하는 컨테이너 처리 능력을 자랑하며 러시아 횡단 철도 TSR과 같은 유라시아 철도망과의 연계 전략은 북극 항로를 통한 해상철도, 복합 운송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으로 꼽힙니다. 3부 상하이항 전략 폴러 실크로드의 핵심. 중국은 북극 항로를 단순한 물류 루트를 넘어선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18년 발표된 폴러 실크로드 극지 실크로드 전략은 북극 항로를 중국의 1:1로 구상의 연장선상에서 보고 집중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 연구에 따르면 상하이항은 팬데믹 이후 효과적인 NSR 공급망 대응 전략을 모색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물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물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중국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상하이항은 북극 실험선단 운영과 연구 예측 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 개발 및 항만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북극 항로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중국의 글로벌 물류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4부 직접 비교 거리 시간 비용 위협. 부산항과 상하이항을 북극 항로를 통한 유럽 항로 기준으로 직접 비교해보면 두 항만의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거리 절감 측면에서 부산항은 유럽까지 약 20% 약 5,000km의 거리를 줄일 수 있지만 상하이항은 약 25% 약 6,000km 더 많은 거리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하이항이 유럽과 지리적으로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시간 절약 면에서는 부산항이 7일에서 10일 단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상하이항은 8일에서 12일 더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항로 개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운임 절감은 부산항이 15에서 20% 정도 예상되지만 상하이항은 대량 화물 운송 시 18에서 25%로 더 높은 절감 가능성을 가집니다. 보험 리스크는 두 항만 모두 좌초 빙계, 환경 문제 등 북극 항로 운항에 따른 유사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보험사들은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력 영향을 고려했을 때 부산항은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 강화가 중요합니다. 반면 상하이항은 미국 및 EU의 체제를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홍해 지역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경우 북극 항로 활용 가능성은 상하이항 측에서 더 직접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5부 인프라 정책 산업 준비 비교. 두 항만의 인프라, 정책, 산업 준비 상황을 비교해보면 각자의 강점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부산항은 아크틱 시핑 루트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북극 항로 관련 물류, 조선, 보험, 정책 전반에 걸친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한국조선업은 아크치 1급 얼음 선박 건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접한 유라시아 철도망과의 연계를 통해 복합 운송의 강점을 극대화하려 합니다. 또한 국내 보험 시장에서도 북극 항로에 특화된 보험 상품 활성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하이항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폴러실크 로드 정책을 기반으로 막대한 R&D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극 실험 항로를 운영하고 NSR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물류 효율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플라이 체인 AI 예측 시스템 도입은 물류 흐름을 최적화하고 잠재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큰 강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육부 기후법제 안보 리스크. 북극 항로가 글로벌 해운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기후적 한계입니다. 북극 항로는 매년 여름에만 한개월에서 2개월간 계절적으로 개방되며 겨울철에는 여전히 장기적인 동결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는 연중 상시 운항이 어렵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둘째, 법제적 미비점입니다. UNCLOS UN 해양법 협약 및 IMO 국제해사기구의 적용이 아직 불완전하며 복잡한 관할권 문제와 환경 규제에 대한 명확한 국제적 합의가 부족합니다. 또한 해빙 가속화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 위험은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군사화 리스크입니다. 러시아가 북극 지역의 군사력 강화를 추진함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는 IC 팩트를 통해 세빙선 증강에 나서고 아퍼레이션 NANOK가 같은 군사훈련을 강화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극의 군사화 움직임은 해상 안보에 대한 새로운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안보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의 NSR 집중은 미국의 전략과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7부 한국의 선택지 경쟁과 협력의 향방. 한국은 북극 항로 시대를 맞아 경쟁과 협력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선택지를 모색해야 합니다. 경쟁 강화 전략. 부산항의 준비 완비. 부산항은 얼음 항만 인프라 구축, 북극 항로 특화 보험 및 물류 서비스 준비를 통해 독자적인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조선업의 경쟁 우위 확보. 한국조선업은 아크치 1급 얼음 선박 수주를 확대하고 러시아 외 다양한 외국 고객을 유치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합니다. 정부의 공식 전략 전환. 현재의 태스크포스 TF를 넘어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북극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협력 가능성 전략. 중국과의 협력. 중국의 폴러 실크로드 전략과 연계하여 항만, 인프라 기술 교환 등 상호 보완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다자체제 대응. IC 팩트 국가들 및 북극협의회와 같은 다자 기구와의 실무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글로벌 리스크 공동 대응. 환경보호, 법규 제정, 안보 문제 등 북극 항로가 가진 글로벌 리스크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합니다. 균형 전략. 궁극적으로 한국은 균형 전략을 추구해야 합니다. 기술 및 상업 분야의 기회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안보 및 외교 분야의 리스크는 신중하게 관리하여 양쪽 모두에서 최적의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보 및 지식 공유를 확대하고 실무 협상 테이블을 운영하며 동북아시아 내에서 북극 항로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8부 마무리 요약. 패권 전환의 기록. 부산항과 상하이항은 모두 NSR 시대의 중요 관문입니다. 부산항은 얼음 선박 건조 역량, 철도 연계, 물류 서비스 준비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상하이항은 NSR 중심의 정책과 R&D, AI 기반 플랫폼 구축에서 앞서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한국 정부의 몫입니다. 경쟁을 선택하여 독자적인 강점을 극대화할 것인가, 아니면 협력을 열어 동북아시아는 물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인가. 미래 물류 패권의 향방은 바로 여기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이 북극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